건강검진을 받은 거예요. 근데 선생님 이거 이상한데요? 이러는 거야. 뭐가? 그랬더니 일어나서 좀 보시라고.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종양 같은 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악성 종양이면 얼마나 살 수 있어요? 그랬더니 보통 한 6개월 정도 예상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입원을 해서 다음 날 이제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건강검진 하는 데서 대장암이 발견이 됐다고. 만약에 전이 메스가 됐으면 나 얼마나 살아? 그랬더니 한 3개월 정도 예상하셔야 돼요. 이렇게. 근데 이제 물론 이제 담낭에 있는 것이 악성 종양인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됐지만 상당히 퍼센트도 높고 대장에서는 암이 발견되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저희 남편은 거의 뭐 정신을 못 차리고 있고요. 막 너무 많이 울더라고요. 너무 많이 울고 막 제 손을 부여잡고 막 그러고 있고 저는 밤에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참 사랑을 많이 받고 컸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엄마 아유 그 핏덩이를 이렇게 사람을 만들어 주셨네. 근데 내가 혹시 만약에 먼저 떠나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인연의 마무리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렵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실로 보면 매듭을 조금은 지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혹시 내가 만약에 먼저 떠나면 먼저 가서 있을게요. 건강하게 있다 오세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런 어떤 매듭을 다는 못 지어도 조금은. 그리고 우리 남편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너무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너무 고마운 사람이고 나의 인생의 거의 전부를 기억나는 어쨌든 20대부터 나의 인생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함께 했고 그래서 제가 전날 우리 남편을 손을 잡으면서 여보 너무 사랑했다고 내가 너무 고마웠다고 그때 우리 남편이 내 손을 막 자꾸 울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혹시 내가 떠나면 당신은 건강한 사람이니까 몸과 마음이 우리 아이하고 잘 살 거야. 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때는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혹시 나중에 좋은 사람이 있으면 결혼해도 돼. 이런 말 했더니 우리 남편이 막 그런 말을 왜 하냐면서 막 울더라고요. 남편하고도 조금은 또 매듭을 지을 수 있겠더라고요. 마음의 정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작별 의식이라 그러죠. 네네네. 작별 의식까지는 네. 함께 치룰 수 있는. 네네네. 이제 그 다음 날이 됐는데 이제 간호부장님이 오셨더라고요. 근데 그 간호부장님이 제가 인턴을 할 때 주임 간호사급이었어요. 아, 예, 예. 그래가지고 제가 입원했다고 하니까 아침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외롭지 않게 내가 수술방 데리고 들어가 줄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뭐 멀쩡하니까 걸어 들어갔거든요, 수술방을. 아, 이렇게 밀고 네네. 침대에 근데 그냥 복도를 걸어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간호부장님이 이렇게 팔짱을 끼고 에이 원생님 왜 그래? 그러면서 이제 나를 데리고 들어가는데 그렇게 눈물이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터졌구나. 통곡을 하면서 막 울었어요. 제가 막 꺼이꺼이 우니까 우리 간호부장님이 아이 천하의 오셈이 왜 그래? 제 별명이 천하의 오은영이었거든요. 천하의 오셈이 왜 그래? 그러면서 에이 울지 마 이러는데 제가 들어가면서 나 우리 아들이 햇님처럼 동그랗게 내 머릿속에 동동 떠서 나의 머리와 내 마음 안에 꽉 차서 빈틈이 없다. 내가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 아들이 이름이 이제 길동이면 길동아, 길동아 정말 아이 이름을 목 놓아 부르면서 울면서 들어갔어요. 자식, 길동아. 자식은. 네. 어. 길동아, 길동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목 놓아 울면서 제가 그 복도를 이렇게 걸어 들어가는데 그 짧은 시간에 너무나 많은 생각들이 주마등처럼 스치는데요. 정말 쫙 스치는데 어떤 마음이냐면 한 번 더 안아줄 걸, 한 번 더 쓰다듬어 줄 걸, 한 번 더 꼭 끌어안아 줄 걸, 한 번 더 눈을 맞출 걸, 한 번 더 목욕해 줄 걸. 아이랑 뭐 놀이동산 한 번 더 가줄 걸. 우리 아들이 목욕하면서 놀고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아기 때. 그러면 한 번 더 물 받아서 놀아줄 걸. 한 번 더 사랑한다고 해줄 걸. 이런 마음이 막 들면서 후회 감정이 밀려드는데요. 견딜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 몇 미터를 지나가면서 정말 우리 아들 이름을 뭐 소리 지르면서 목 놓아 막 아들아,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가 미안하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니? 엄마가 미안해. 그래서 막 울면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유. 그때 이제 마지막 그 수술대에 누워서 이제 마취가 되기 바로 직전까지 예전에 코코마 텔레투비라는 네, 텔레토비.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거기 햇님이 안녕 그러면서 이렇게 햇님이 동그랗게 나오는데 우리 아이 얼굴이 그 햇님처럼 동그랗게 제 온 마음과 제 온 머리에 가득 차서 요만큼의 0.0001mm의 빈틈이 없이 꽉 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도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도. 네, 그래서 제가 수술대 이렇게 누워서 마취가 되기 직전까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부모는 자식을 너무 사랑하는데 내가 죽어서야 인연을 정리할 수 있는 게 자식이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나 이 아이가 나한테 어떤 인생의 의미이고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느끼면서 그렇게 이제 마취에 들어갔던 기억이 나요. 네. 사랑 뭐 당연히 다 모두 다 사랑하지만 관계 정리가 그래도 작별의식을 치를 수 있는 관계인데 네. 자식하고만큼은 네. 그 의식조차 치를 수 없는 네. 그러니까 누군가가 불가피하게 나를 떼어놓지 않는 한 네. 내가 먼저 나서서 정리가 안 되는 관계구나. 통곡을 하면서 수술방에서 마취해서 이제 수술이 끝나고 눈을 이렇게 떴는데 우리 선배님이 이렇게 서 계시더라고요. 마취가 끝나고 수술이 다 끝나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눈을 딱 떴더니 우리 선배님이 오 선생 뭘 그렇게 많이 먹어가지고 지방 덩어리더라? 진짜. 좋은 소식. 그만 좀 먹어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다행이었다. 제가 네. 그래요? 그랬더니 모양은 정말 악성 종양처럼 보였는데 다행이다. 그 담낭에 있었던 거는 콜레스테롤로 이루어져 있는 폴립이었고요. 근데 아. 모양이 딱 그렇게 보였고요. 이제 대장은 암이 맞았는데 이제 대장암 갖고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초기에 좀 그래도 많이 진행이 안 된 암이라서 수술을 이제 깨끗하게 하고 이제 잘 이제 회복이 됐는데요. 그래서 그 후배가 이제 그 제가 저 대장 수술 해줬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또 그 치질로 수술을 받는데 우리 후배가 원래 치질 전문이 아니거든요. 근데 대장 제가 우리 후배한테 똥꼬를 튼 사이니까 그냥 이 선생 해주라. 그랬더니 우리 후배가 그런 농담도 되는구나. 의사 조크. 네. 의사 조크. 선배님 괜찮으시겠어요? 이게 한 번 튼 사람하고 계속해야지 여러 명하고 트는 좀 내가 좀 다행이다. 내가 좀 불편하다. 내가 그랬더니 나 방금 수술 전에 수술실 복도에 있다가 지금 다행히 지금 웃을 수 있어가지고 너무 다행이다. 지금. 그러니까요. 눈물이 나오다가 네. 푹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끝나는 이야기라 다행이네요, 너무 다행이다. 박사님.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잘 끝났는데 제가 우리 아들한테 그 이후로 이제 수술해서 깨어나서 아들한테 제일 먼저 했던 이야기가 정말 네가 내 아들로 옆에 있어줘서 정말 고맙다. 엄마는 너가 내 옆에 있어줘서 너무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끌어안아줬더니 우리 아들이 자기도 엄마가 자기 옆에 있어줘서 너무 고맙고 행복하다고. 지금 선생님이 아드님 얘기만 나면 코끝이 빨개지셔가지고 네. 이게 아무리 사랑했어도 내가 아이랑 아무리 많이 놀아줬어도 그런 상황에 닥치면 방금 그 말씀이 저도 튀어나올 것 같아요. 네. 한 번만 더 안아줄 걸. 네. 한 번만 내가 더 목욕시켜줄 걸이라는 게 저절로 나올 것 같아요. 네. 후회가. 네. 수많은 부모님들에겐 희망을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네. 근데 또 한 아이의 어머님이시기도 하잖아요. 네. 아드님 반은 어때요? 막 TV 같은 거 나오거나 오은영 아들이다 막 이러면은. 지금은 이제 성인이 돼서 엄마가 TV에 나오면 모니터 해줘요. 엄마 댓글을 보니까 오은영 박사님 다 좋은데 머리가 왜 그러세요? 머리 단발로 바꾸세요. 뭐 이런 얘기도 있대요. 그러지만 어릴 때는 왜 본인이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그래서 언제나 미안하고 고맙고 그래요. 근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학생쯤 됐을 텐데요. 엄마 나는 우리 애가 달라졌어요. 안 봤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그랬더니 아니 내 옆에 엄마가 있어야 되는데 엄마가 저기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미안했어요. 그래서 너무 미안하다고 제가 그랬어요. 어머 그랬구나. 너무 미안하다. 이제 근데 그랬더니 아니에요. 이러더니 엄마 근데 그거보다도요. 가끔 엄마가 애들한테 맞고 오잖아요. 그래서 저 너무 속상했어요. 네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우리 아이가 달라서 찍고 오면 어떨 때 이제 애들이 막 꽝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나름 이제 엄마가 막 이게 옳은 일이야 막 이러고 하니까 말은 못하지만 얘는 그냥 또 어린 마음에
또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쵸. 참 미안한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한 70점 엄마인 것 같아요. 70점. 네. 박사님도 워킹맘이신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오늘 저희 PD들이 질문지를 자꾸 저한테 주는 거예요. PD의 질문을 대신 네. 드릴게요. 그분이 얼마 전에 출산했습니다. 네. 출산을 하면서 다시 이제 워킹맘으로 여기에 이제 왔는데 14개월 된 아이가 하나 있어요. 근데 요즘에 아이를 못 봤대요. 이게 너무 일이에요. 네. 그래서 이 아이가 그 공갈 젖꼭지에 대한 집착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아이고. 입에도 하나 물고 양쪽 손에 이걸 안 쥐어주면 아이가 막 말도 못하는데 막 저 쥐어달라고 막 난리가 난대요. 네. 어떻게 하면 좋죠? 아이고. 아, 근데 이게 우리가 모두가 내 눈앞에서 아이가 뭔가 좀 어려움이 있거나 힘들어하면 대부분의 부모는 다 내 탓 같아요. 내 탓 같고 아, 내가 집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이를 더 잘 돌봤더라면 아, 내가 뭐 하자고 이 PD를 하면서 무슨 부귀영화가 있다고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특히 이제 일하는 엄마 아빠들이 조금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아이들이 겪는 많은 어려움이나 문제들이 다 부모 탓은 아니에요. 아이들은 성장을 하기 때문에 언제나 계단같이 올라가거든요. 네, 네. 그러면 그 윗계단을 올라가려면 우리가 걸을 때도 계단 올라갈 때 아이고 아이고 다리야 이러고 올라가는데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보이는 문제는 성장하는 데에 변화를 받아들이는 과정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보이는 문제가 다 병리적인 문제라고 너무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일하는 엄마 아빠들이 내 눈앞에서 아이가 어떤 이렇게 어려움이나 힘들어하는 게 보일 때 이것이 다 나의 탓이라고 너무 생각 안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아이는요. 같이 보내는 시간의 양보다 질이 더 중요한데요. 아이랑 뭐 한 30분, 1시간 보낸다고 하더라도 정말 양질로 제가 맨날 표현하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아이를 대하면 아이들은 그 과정에서 충분히 부모와 좋은 애착을 형성할 수가 있어요. 저희 아버지도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시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주말에 일하러 나가실 때 저를 자주 데리고 나가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 회사가 그 명동 뒤에 퇴계로 충무로 그쪽에 이제 회사가 있었는데요. 거기 이제 일요일 날 데리고 나가시면 그 밑에 지하에 챔피언 다방이라고 옛날에 권투 김기수 씨라고 우리나라 최고의 그 챔피언, 네, 챔피언. 그분이 하시던 다방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저를 데려다 놓으시고 이제 이렇게 일도 하시고 그래서 이 다방은 왜 챔피언 다방인가요? 그리고 제가 또 묻고 이 다방의 주인이 챔피언이셨다. 김기수 씨야? 막 그래서 이러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쭉 걸어가면서 명동도 설명해 주시고 여기가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상권이 잘 발달된 데다 이렇게 얘기도 해주시면서 여기는 되게 주인은 따로 있고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장사하시는 분들은 월세를 낸다. 오. 그 얘기도 해주시고. TMI인데? 네. 잠깐만. 네. 아버님이 그 어린 딸을 데려다 네. 여기는 보증금이 얼마야? 월세 이 네. 정도 나와. 네. 그런 얘기를 해주시고. 그런 설명들을 좀 해주셨어요. 그래서 대화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오히려 막 거창한 이벤트보다는 그런 작은 순간들이 아이한테 더 많이 기억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어린 시절에 어떤 기억이 제일 좋게 남았어요? 이러면 유치원 때 운동회 얘기하거든요. 엄청 어릴 때잖아요. 근데 그치. 그때 우리 엄마 아빠가 부모님 달리기 대회에서 1등 했었어요. 어. 근데 저는 달리기 진짜 못해서 애들을 4명씩 짝지어서 달리기 시킨 저 항상 4등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엄마가 막 열심히 뛰어가지고 1등을 딱 하는데 그때 제가 뭘 느꼈냐면 나를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뛰어주네? 땀을 막 흘리면서 엄마 표정 막 일그러지면서 뛰는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엄마 아빠한테 중요한 존재구나. 아니야. 어머님이 그러면? 100m를 한 13초에 끊으셨던 분. 아, 원래 간만에 워낙 잘해서 신재 씨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잘 본인의 뛰는 승부욕을 위해서 그럼. 이렇게 막 환상해 주시는 그런 순간들이 있다니까. 근데 그게 어른 돼서도 가끔 생각나요. 나는 가끔 힘이 돼요, 진짜. 이제 박사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어머님 직장이 명동에 있으셨어요. 네. 근데 하루는 주말인데 아주 어릴 때 기억이야. 나를 데리고 어머님이 옷을 너무 잘 입었던 게 기억이 나. 옷을 너무 잘 입고 나한테도 가지고 있는 옷 중에 제일 좋은 옷을 입히셔. 어디 데려갔는데 그게 덕수궁이었어요. 그 안에 미술관이 하나 네, 맞아요. 옛날에 네. 속초전자리에. 근데 거기서 인상파 미술전이 열렸어. 근데 나를 데려간 거야. 옷을 너무 잘 입고. 보여줘.
난 뭐가 뭔지도 모르잖아. 그리고 이렇게 책을 한 권 사갖고 오셔가지고 나한테 계속 얘기를 하셨던 게 이 고흐인데 이 그림이 너무 예쁘지 않니? 세잔인데 뭐가 이쁘지 않니? 근데 그 책이 아직도 있어요, 집에. 인생에 딱 한 번 있었어요, 그랬던 적이. 어머님한테는 그게 굉장히 특별한 이벤트였겠죠. 네. 근데 그게 나한테도 이벤트였다니까. 그럼. 인생의 이벤트가 돼버린 거라니까. 아버님의 챔피언 다방과 저는 속조전이 그런 걸로 기억이 네. 딱 남아요. 근데 너무 완벽해 보이는 부모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SNS나 TV를 보면서 실제로 박탈감을 느끼고 자책을 하는 부모가 정말 많거든요. 그 자식한테 요리해줬는데 난 미슐랭 스타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아니면 뭐 생일 파티를 이렇게 해준다든지 뭐 옷을 직접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제가 맨날 농담처럼 어떤 집은 가족이 하와이 여행을 가요. 그런데 아이들은 하와이 여행을 가서 호텔 방이 얼마나 좋은지, 아침 조식 뷔페가 얼마나 좋았는지 이런 거 잘 기억 못 해요. 맞아. 네, 맞아요. 기억 못 해요. 하와이 간 사람이구나. 내가 얼마 했었는데 네, 네. 그걸 기억하는 못하고 제일 좋았던 순간이 뭐야 그랬더니 불가사리가 바다 앞에 딱딱한 게 굳었는데 그게 너무 재밌었대.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부곡 하와이를 가더라고요. 근데 이 부곡 하와이 없어졌더라고요. 근데 거기 수영장에서 아빠가 내려 했던 그 아빠의 그치. 든든한 그 모습 내지는 엄마가 칼칼칼 웃으면서 햇살을 받으면서 하얗게 웃었던 그 웃음을 기억하지. 조식 뷔페 막 어떤 비행기를 탔는지 막 호텔 방이 어땠는지 애들 그런 거 기억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박사님 책에서 부모 자격에 대한 내용을 봤어요. 부모면 부모지 부모 자격이 어디 있냐. 그러면서 그러니까 부모도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하는데 뭔가 아이한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0.1초 만에 달려가는 그 마음만 있으면 아이는 잘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여 주신 말이 부모도 스스로한테 이렇게 말해야 한다. 오늘 많이 힘들었지? 하지만 나름 최선을 다했어. 괜찮아.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아이만 돌보지 말고 그러니까 부모도 아이만 돌보지 말고 스스로도 돌봐야 돼요라는 얘기로 받아들였거든요. 네, 맞습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는데 네. 박사님이 지금까지 보시면서 많은 상담을 하셨을 것 같은데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좀 케이스? 아, 많죠. 많은데요. 네. 어떤 경우는 정말 부모와 전혀 무관하게 아이들이 태어날 때 어려움을 갖고 태어나는 아이들이 있어요. 네, 네. 특히 이제 요즘에 뭐 자폐 스펙트럼 이런 이제 자폐 아이들. 저는 이제 자폐 아이들을 보는 의사니까. 네. 근데 제가 기억이 나는 아이인데요. 걔는 초등학교 한 2, 3학년 때부터 저한테 왔던 아이인 것 같아요. 근데 말도 잘 못했고 틱도 있고 그래서 이제 병원 치료도 받으면서 이제 말도 배우고 이렇게 저하고 쭉 굉장히 오랜 시간을 보냈던 아이예요. 근데 이제 엄마 아빠가 나이가 조금 있으신데 좀 늦게 아들을 보신 거죠. 근데 너무너무 아이를 예뻐하시고 경제적으로도 그리 넉넉하지 않은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하시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 아이는 좀 불안도 되게 높고 겁도 많고 산만하고 근데 이제 산만한 거에 대한 치료도 하는데 이제 그 치료제를 먹으면 어떤 아이들은 약간 식욕이 좀 떨어져서 약간 성장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거든요. 뭐 키 안 큰다 이런 식으로. 네네. 근데 그 아이는 이제 장성을 해서 지금은 29 만으로 만 나이로 29이 됐는데요. 키가 1m 한 87 돼요. 그래서 제가 한 몇 년 전에도 아유 너는 키가 몇이냐 그랬더니 187, 187 그래서 아유 너 어릴 때 니네 엄마 키 안 클까 봐 걱정했는데 이제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그 정도의 이야기는 저랑 이제 대화가 하는 되는? 네, 네. 그런 아이였는데요. 그 청년이 회사에 취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평일에는 못 오고 토요일밖에는 이제 병원에 못 오기 때문에 네, 네. 그 청년을 한 2년 정도 못 본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그러다가 제가 토요일 날 한 2달 정도 토요일 날 가서 진료를 받거든요. 근데 이제 그 청년이 그날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유 야 너는 언제나 봐도 이렇게 잘생겼구나 이러면서 너 어떻게 지내니? 이랬더니 나 회사 다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 무슨 일 해? 그랬더니 자기 이렇게 뭘 끼우는 일을 한다고. 그래서 네네. 내가 그거 분량 내면 안 되겠다 야. 그랬더니
놓치면 안 되죠, 놓치면 안 되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의 얘기는 이제 해요. 그리고 나 운전해도 돼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운전 기술은 네가 배울 수 있는데 혹시나 접촉 사고가 나거나 그랬을 때 이 상황을 네가 말로 잘 해야 되는데 원장님은 좀 그게 걱정이지. 그랬더니 그래서 나 안 하려고요. 이러더니 나 그래 자전거 타고 다녀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요? 너 회사 자전거 타고 가? 했더니 나 9시까지 출근해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한참 나누고 이제 잘 가라 그러면서 이렇게 일어나는데 갑자기 이렇게 일어나더니 내가 맛있는 과자랑 빵 많이 사준다고 했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왜냐하면 저는 이제 애들이 배고프다는 빵도 잘 사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또 내가 어릴 때 사준다고 얘기했을 수도 많은 있어서. 과자를 또 네, 그래서 네. 되니까. 내가? 그랬더니 아니요, 내가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니? 너 원장님 빵하고 과자 많이 사준다고 그랬니? 기억은 잘 안 나죠. 그랬더니 내가 그랬잖아요. 이러더니 뒤적뒤적 가방을 뒤지더니 봉투를 2개를 꺼내더라고. 비닐봉투를. 봉투 하나 안에는 소보로빵이 들어있고 봉투 비닐봉투 하나 안에는 왜 그 초코칩 고기 하나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나한테 선생님 이거 먹어요. 그러면서 나한테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눈물이 왈칵 나서 그걸 받으면서 야 이거 너무 맛있는 빵하고 초코칩 쿠키다. 이거 선생님 집에 가서 잘 먹을게. 그랬더니 근데 이거 내가 번 돈으로 사온 거야. 내가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통곡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엄마 아빠가 걔를 키우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 이 아이가 사람 구실을 할까요? 라는 질문을 얼마나 나한테 많이 했을까.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그걸 생각을 하니까 너무 북받쳐 오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꺼이꺼이 제가 울었더니 이제 우리 간호사가 들어오니 원장님 왜 우세요? 이러는데 제가 얘가 이거를 사갖고 와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꺼이꺼이 울면서 내가 번 돈 내가 이러는데 얘가 돈을 버는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너무 그냥 눈물이 막 났었어요. 부모님의 시간도 그렇지만 네. 그 아이가 직장에 가기 위해서 그치. 직장 가가지고 선생님한테 빵 사줘야지. 그러니까. 그 준비를 하고 그 친구도 되게 노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그 얼마나 친구의, 열심히 했겠어. 그 친구의 시간도 지금 보이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을 키우시는 부모님께는요, 제가 그래요. 너무 마음이 힘드시죠.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어떤 이제 장애가 있는 아이가요, 이렇게 확 튀어드니까 아마 운전하시던 분이 굉장히 놀라신 것 같아요. 물론 조심시켜야죠. 그런데 그분이 왜 이런 애를 밖으로 나오게 했느냐고 그래서 막 소리를 질러서 그 어머님 아버님이 애를 데리고 막 통곡을 하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께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하루에 어떨 때는 너무 누가 야속하기도 하고 애를 이렇게 힐끗 보고 가는 그 사람이 어떨 때는 정말 가서 막 따지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한 이 아이가 아주 불교에서 말하는 순간 찰나 어떨 때는 후회도 되고 얘를 왜 낳았을까? 얘가 왜 나를 힘들게 하네 하는 마음이 인간인데 왜 안 되겠습니까? 이런 모든 다양한 마음을 저는 주무시기 전에 그냥 다 물을 흘려보내듯이 그냥 흘려보냅시다. 아이를 힐끗 보고 간 그 사람도 우리가 그냥 흘려보내고 또 아이 때문에 힘들어했던 그리고 순간 찰나 좀 후회했던 내 마음도 흘려보내고 나를 힘들게 했던 이 아이의 이 어려움도 때로는 조금 흘려보내면서 우리 그냥 오늘 할 수 있는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해보자고 저는 그냥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네. 육아를 너무 비장하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너무 비장해지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막 애가 오늘 양치를 안 해요. 그런다고 뭐 살고 죽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물론 또 그게 또 보시는 분들이 대화의 희열을 봤더니 오은영 박사님이 양치는 안 중요하다고 하시더라. 이거는 아니지만, 네 어쨌든 양치를 하는 거를 오랜 기간 가르치라고 우리가 6살 때 일을 다 가는 거거든요. 네. 그때 전까지 6년 동안 가르치라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한테 쇠털같이 많은 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못 가르치면 내일 또 가르치면 되고 이것도 가르쳐야 되는데. 됐어 오늘 하나만 가르치고 또 이 문제는 며칠 후 되면 또 문제를 일으켜요. 그럼 또 그때 가르치면 되지. 너무 오늘 하루 이 당장 이걸 다 뜯어 고치려고 하면 비장해져요. 그래서 너무 비장하지 않게 360도를
원으로 본다면 1도는 약간 각도를 틀고 있어도 멀리서 보면 똑같이 선 것 같지만 1도가 약간 옆으로 비껴나 있으면 나중에 시간이 많이 흐르면 다른 곳에 도달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이 하지도 마세요. 1도 조금만 변화해 봅시다. 이 변화가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에 들어가면 아이에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빠의 거짓 울음. 아이 그래 비장해서 좋을 건 없어 뭐든.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우리 자주 비장해지잖아요. 예. 오늘도 이제 이런 시간을 쭉 보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그래도 뭔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고 하는 저의 이런 말들이 자식을 키우는 부모에게 혹시나 상처나 아픔이 될까 봐 굉장히 사실은 네, 조심합니다. 조심하지. 예. 그래서 저의 혀가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은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그래도 좀 할 말을 해야 되겠다. 네, 네. 네, 그냥 애들 때리지 말란 얘기를 누군가는 분명하게 하고 아무리 체벌이 좋은 의도여도 하면 안 된다는 말을 누군가는 해야 되지 않을까 또 이런 또 마음을 가지면서 너무 나불나불한 것 같아서 저의 전혀 아닙니다. 나불나불이 전혀요, 네. 전혀요. 너무 조심스러워하시는 마음을 너무 이해를 되는데 네. 100명 중에 한 6, 70명이 저는 뻔한 소리네. 그런 분이 있다고 쳐도 그 누군가가 5명이 이 얘기에 도움을 받고 그 가족이나 아이가 좋아질 수 있다면 그래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최소한 10명의 부모가 매를 들었다가 그치. 오은영 매를 넣고 10명의 아이가 매를 맞지 않게 되고 그 아이들이 폭력을 경험하지 않게 된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저는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 네. 네. 코로나에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십시오. 또 불러주세요.